네, 과연 1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 들어서 특히나 지수가 급격하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2월 중순부터 고객 예탁금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시 예탁금이 5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섰는데 그만큼 또 희망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1월 효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월 효과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연말에 시장이 좋았거든요. 좋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증거가 아마 이제 고객 예탁금 증가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달러화라는 그 위험자산 그 선호와 연관되는 지표가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구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이제 예금 금리가 지난해하고 비교하면은 그 예금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던 자금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금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그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이 약간 소위 이제 포모 이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도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에 이제 물론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좀 기다리는 자금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조정이 있더라도 대거 그 조정을 그 기회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지난 연말에 있었습니다. 오늘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문제로 인해서 PF 사태가 급격하게 또 시장에 불거지지는 않을까, 지난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이슈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난 레고랜드하고는 좀 저희는 이제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레고랜드 사태는 정부가 보증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게 다른 그 사기업과 관련된 그런 ABCP 이런 것까지 다 문제가 되지 않겠냐 했고, 그다음에 또 예기치 못했던 상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하게 넘어갈 거다, 만기를 넘길 것을 예상했던 부분을 갖다가 갑자기 그렇게 했던 부분이어가지고 그때는 좀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약 100조 원 가량 자금을 좀 준비하면서 그 PF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유동성을 좀 준비해놨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유동성이 갑자기 이제 그 스키즈되는, 그러니까 경색이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옥석 그르기는 할 것 같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PF를 점진적으로 연착륙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량한 거하고 우량하지 않은 것을 좀 그 선별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태영건설도 부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러면서 아마 시장이 상승한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부동산 PF 문제는 결국 내수주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한국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출주 중심으로 아마 시장이 좀 재편되지 않을까 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반도체나 이런 쪽에 더 쏠림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 때와는 다를 것이다. 시스템 리스크로 불거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시장의 또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쪽 유망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또 관심 종목인 삼성전자가 오늘도 아주 큰 상승 탄력은 아니지만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기대는 지금 어떻게 가져가고 계십니까? 예, 삼성전자가 작년에 보면은 수익이 꽤 괜찮았어요. 수익률이 좋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다른 종목들이 워낙 이제 수익이 난 종목, 2차 전지 같은 경우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슈화되진 않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익이 반도체 부분이죠. 반도체 부분이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후에 꾸준히 이익은 점점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치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수출에서 확인된 것도 반도체 수출이 완전 거의 정상화됐다, 이런 흐름이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출에서 이제 향후 흐름을 좀 예상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 미국 쪽에서 주요 우리 수요처죠. 수요처 쪽에서 내구재와 관련된,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들의 어떤 소비가 회복될 신호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점차 수요가 늘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난해부터 좀 관심을 많이 부각되었던 그 AI 관련된 그 부분, 그런 것까지 같이 맞물린다면 올해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월초를 맞아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어떤 점들을 주목을 해봐야 할지 이번 주의 주요 변수도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일단 먼저 반영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그 연착륙 할 거다, 이런 부분이 같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는 일단 뭐 되돌림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안정을 찾았다는 부분. 이제 반면에 이제 연착륙 가능성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연착륙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지표 부분들에서 확인돼야 되는데, 올해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부분이 제조업 지표가 50선 수준까지 좀 올라오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예상을 저희 예상도 좀 벗어났는데, 올해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올라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게 올라서야 그래도 연착륙 가능성을 좀 더 높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FMC가 올해는 1월에는 월말에 있거든요. 월말에 있다 보니까 1월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드가 이제 피보수를 근거수를 얘기했던 그 실질금리나 이런 부분들 흐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 CPI거든요. CPI다 보니까 작년에는 헤드라인이 안정화됐다면 지금은 코어 쪽 이 부분이 3% 수준으로 안정되는 부분, 이것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